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책에 써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얼마나 치열하게 이제 고민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열심히 사셨는지 전 느껴졌거든요. 아, 네.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분들을 이제 만나셨던 거예요? 도대체 이거를 쓴 사람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 책에 나오지 않은 이 사람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 질문들이. 근데 며칠이 지나고 막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도 도저히 이 궁금증이 너무 갈급하고 목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사람들을 찾아서 이메일을 쓰고, 그래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뭐 주식 고수도 있고 경매 고수도 있고 뭐 독서실 사업 하시는 분, 맥주 프랜차이즈집 하시는 분, 그리고 책 쓴 작가님들, 66일 습관여매의 김준환 작가님, 그 A+S의 이제 곽근호 회장님, 대기업 회장님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근데 간절하니까 다 한 명 한 명씩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대표님까지. 근데 그 만났던 거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하고 만났던 사람이 이전에 직장 다니고 있을 때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그 직장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직장에 있으면서 팀장님, 연구소장님, 임원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좋아 보이고 내가 저 모습이 되고 싶지 않고 이런데 사장님의 모습은 어떨까? 내가 정말 사장님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장님은 행복한지 네.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크다 보니까 사장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써서 한번 만나볼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이제 임원분들, 친한 임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사장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하니까 임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주 나쁜 생각이래. 그러니까 임원분께서는 사원이 감히 그쵸. 부장도 아니고 네. 팀장도 아니고 그치. 감히 사장님한테 이메일을 다이렉트로 써가지고 이 건방진 사원 누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저만 욕먹는 게 아니라 이 팀 전체로 욕먹이는 걸 수도 있는 거고 너가 정말 그 조롱거리가 돼가지고 남들의 막 진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듣고 보니까 맞아 그 네. 말이. 네. 이건 좀 진짜 오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저히 나는 이 몇십 년을 앞으로 살아가는데 네. 이거 도저히 나는 못 참겠는 거야. 네. 그래서 이메일을 썼어요, 써가지고 결국? 임원 몰래 이건 원래 뭐 이메일을 써가지고 네. 이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이 사장님이 전사 메일로 답장을 와가지고 이 건방진 사원 누구야 이렇게 하면 저 난리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심장이 진짜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는데 네. 보내기 버튼을 네. 누르고 제발 일단은 나한테만 보내라 제발. 네, 전사 메일로 네, 보내지 네, 말고. 네, 네. 근데 다음날 오후에 따랑 하는 거예요. 메일이 왔어. 어. 나한테만 보냈는지 그건 먼저 확인했어요. 저한테만 다행히도 저한테만 네. 보냈어요. 네. 그래서 신영대 사원 뭐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가 시간이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좀 일사천리로 스케줄 네. 잡고 해서 네. 이제 밤에 이제 평택의 그 신도시에서 이제 초밥집에서 단둘이 그 방을 잡고 만나게 됐어요. 와.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네. 사장님 행복하시냐고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행복하시대. 오. 근데 그거는 내가 지금 사장이기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래요. 본인은 저희 사장님은 예전에 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제 제조팀에 있다가 영업으로 올라가시고 결국에 이제 올라가시고 임원 되시고 사장이 된 케이스신데 네네. 그러니까 사원일 때부터 네. 막 일본 본사와 사람들이 연구소 사람들이랑 막 커뮤니케이션하고 진짜 고객사랑 엄청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정도 들고 잠도 같이 자고 우리의 막 실적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순간순간 기쁘고 행복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이 행복한 거지 네. 내가 사장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절대 결코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였으면 부사장이었을 때는 나는 불행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장이지만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나를 비교하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랑 비교하면은 이재용 회장도 불행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세상에는. 그쵸. 내가 위치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그 행복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구나 그런 어떤 경험을 느꼈던 그런 인터뷰였고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을 만나고 이거 진짜 먼저 간 선배들을 만나봐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더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이메일 쓰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 전사 메일로 막 이렇게 막 이 건방진 사원 누구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랑 멀리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 명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후회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의 선배들을 자꾸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사장님께서는 이제 사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사장의 자리까지 오르신 분이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경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롤모델이 되는 분이신 거잖아요. 내가 거쳐가야 될 길을 다 걸으신 분이고, 네. 이제 그런 분한테 이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내가 사장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원래 행복했는데 사장이 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답변을 듣고 나서 그 사장님의 그 답변이 작가님을 살면 어떤 뭐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뭐 퇴사라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지금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네, 네.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그 답변이.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사장님을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진짜로 만날 수 있구나. 근데 되는구나. 이게 네. 만나지는구나. 네, 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네. 이제 그 저한테 크게 와닿았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사장님의 그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뭐라고 할까 이 직장 생활은 언젠간 그만두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속에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그냥 붕어빵을 팔더라도 네. 거기에서 내가 정말 이 뭔가 비전을 보고 뭔가 가치가 느껴지고 그런 게 내가 탁 보인다면 나는 그거를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의 상태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도 항상 그 마음속에 뭔가 이 삶보다 더 다른 정말 획기적으로 삶이 뒤바뀌는 삶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직장생활 아무리 잘했고 퇴사 왜 하냐 이렇게 하더라도 저한테는 막 그게 크게 막 와닿거나 이런지는 않았었어요. 뭐랄까 하나의 이제 제가 이제 가치로 생각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달려나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과감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뭐 책을 쓰시기도 했지만 이제 책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네. 실제로 뭐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제 책 내용들 많이 정리를 쭉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작가님이 처음부터 이제 뭐 책을 막 엄청 많이 읽으신 분이 아니었고, 네, 맞아요. 입사 후 3년 동안은 읽은 책이 고작 책 한 권이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1년에 1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계시다고. 네. 뭐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한 권 읽을까 말까 하셨던 분이 1년에 100권 이상을 읽게 되니까 어떤 것들이 좀 삶에 바뀌던가요? 제가 처음에 네. 책을 읽기 시작한 계기가 그 인생에 뭔가 좀 바꾸고 싶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행복할 수 있는 삶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바꾸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 멘토도 없고 저를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책을 읽어 나갔고 그냥 책에서 시키는 건 전부 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그리고 네. 막 이불을 개고 네. 뭐 아침에 긍정 확언을 외치고 네, 네. 내가 원하는 모습을 하루에 100번씩 쓰래. 네. 아니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않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네. 근데 이 책에서도 그러고 저 책에서 하라고 하니까 아침에 그걸 한번 해보자. 한 문장을 100번 쓰니까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쓰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10km씩 러닝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 나갔어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말하는 대로 된다.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 네, 그쵸. 자기계발서의 모든 그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종이 위에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네. 막 이런 책들 보는데 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데 하도 그거를 보다 보니까 혹시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3년 1월 15일에 네. 제가 일기를 쓰게 돼요. 네. 2023년 12월 31일에 일기를 미리 썼어요. 내가 그러니까 2023년 동안에 이 한 해 동안에 나는 이런 것들이 이뤘다라고 미리 일기를 써놓고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찍어놨냐면은 아직도 있거든요. 네. 2023년 12월 31일의 일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나는 근로소득 외 수입으로 월 50만 원을 벌게 되었다. 독서와 글쓰기의 힘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2023년이었다. 근데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제가 그거를 찍어놨다라는 것도 까먹고 그냥 1년 동안 지났어요. 네. 근데 12월 한 15일인가 이때 다시 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야. 너무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 50만 원 어떻게 벌지 했는데 그 달에 그게 1월이잖아요. 그 달에 바로 일본어 과외를 시작해가지고 와. 그 달에 70만 원 벌고 네. 아 이것도 2명 하면 더 버는구나, 그쵸, 3명 그쵸. 하면 더 버네 그쵸. 하면서 그 다음 달에 100만 원 벌고 막 그 다음 달에 130만 원 벌고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돈도 벌었지. 그리고 이제 책도 그 해에는 막 한 20권도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 직장 생활 하면서 수요일, 토요일 일본어 과외 하면서 책을 110권 넘게 읽었어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진짜 회식 있는 날은 아침에 팔굽혀펴기라도 하고 해외 출장 있는 날은 호텔에 가가지고 복근 운동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면서 막 진짜 인생의 선배님들을 구하고 진짜 멘토들이 생겼고 지금의 또 그 오픈마인드 김양구 대표님을 만난 멘토가 생겼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퇴사하는 것까지 지금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찍고 그 23년도 1월이었는데 네. 그냥 찍었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건 매달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서 저는 1월 말에 이제 2월 말이라 생각하고 미리 쓰는 월말일기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작년 1월부터 매달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0월 28일이잖아요. 네, 네. 저는 11월 말의 일기를 지금 미리 써놨어요. 한 달 후에 일기를 지금 쓴다. 그렇죠. 아. 그래서 한 달 후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네.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 성취하고 싶은 모습,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적어놨어. 그래서 그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루어져 그게 진짜 일기가 되어 있는 이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네. 근데 봐보세요. 내가 5개를 썼어.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돼도 대박 아니에요? 대박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이거 진짜 되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 하는데 사람들은 안 해요. 왜냐면은 내가 책을 읽으면서 그게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안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진짜 해보면서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